권혁성 원장의 한방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혁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유경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요통입니다. 요통의 원인은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벌써 여러 가지인데 한 가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요통의 원인 이러면 뭐 굉장히 광범위한데 네네. 우리가 크게 저는 환자들한테 이렇게 설명해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라고 이제 세 가지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구조적인 이상. 허리에 이제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허리의 골격, 허리뼈 이런 것들이 퇴행성 변화가 오거나 네네. 추간판 같은 것들이 퇴행 변화에 의해서 이제 돌출되거나 그렇게 네. 해서 구조적인 변화가 오는 그런 허리의 통증. 그리고 또 하나는 외부 외상에 의해서 네. 우리가 염좌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 이제 뭐 빙판길에 넘어져서 삐끗했다, 이런 거. 엉덩방아 지금 어른들은 그런 압박골절이 많이 오거든요. 네. 어르신들은 그렇거나 아니면은 염좌라는 거는 근육이 삐었다라는 건데 강직이 네.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외부의 외상에 의해서 오는 그런 질병.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근육의 통증이에요. 네네. 사실 이게 훨씬 많아요. 오래된 어떤 자세 뭐 이런 문제에 의해서 근육이 긴장되거나 이런 질환을 일으키는 그런 근막 통증 증후군. 이제 그거 외에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섬유근통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어요. 네네. 언젠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기회가 또 있을 텐데 우리 몸 전신에 18군데의 압통점 중에 11군데의 압통점이 생기는 것. 포인트를 눌러서 그런 병을 섬유근통 이거 증후군이라고 엄청 하는데. 아프다 그러던데. 네, 그러니까 네. 환자들은 뭐 머리끝부터 목 뒤, 네네. 어깨, 그다음에 골반 쪽, 무릎 안쪽 뭐 이런 우리 몸 전신에 통증을 느끼는데 무겁고 불편하고 우울한 그런 통증이 검사 아무리 해도 이상이 안 나타나는 그런 네. 질환을 섬유근통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런 질환은 사실은 정신과적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형외과나 섬유근통 증후군을 잘 다루는 쪽으로 가면 항울제나 안정제를 같이 쓰면서 네네. 정신과적 치료를 같이 하고요. 수면을 충분하게 가지고 난 날은 이런 환자들의 특징이 좀 덜 아파요. 그런 정신과적 질환이 있는 통증. 그거 외에도 뭐 우리가 요로결석 같은 데는 뭐 끊어질 듯한 요통이 있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궁의 질환이 있을 때, 생리통이 있을 때 요통이 있죠. 그런 그 외에 2차적인 그런 내과적 질환에 의한 2차적인 통증. 대개 이렇게 크게 대별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살이 찌고 배가 나와도 허리 통증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자세와 연관되죠. 이제 우리가 배가 나오게 되면 임신한 임산부처럼 맞아, 자세가 임신해도 나오죠. 아프죠. 왜냐하면 배가 앞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몸을 뒤로 제치게 되잖아요. 네네네. 척추에 중심을 해서 배 쪽에 무게가 많이 나가면 무게 중심을 잡으려고 허리는 뒤로 젖혀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자연히 관절이 변형이 돼서 허리 통증을 더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선생님, 저도 이제 좀, 그러니까 뭐 심하진 않지만 요통이 좀 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는 남편한테 안마를 받는 거예요. 네. 이제 압박을 이렇게 줘가지고. 이게 일시적으로 되게 효과가 있긴 한데, 장기적으로 좀 의문이긴 해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그 강한 압박을 주는 게 장기적으로 내 허리에 좋은가. 그렇죠. 어떨까요? 예, 도움이 되죠.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사지가 왜 전 세계적으로 태국에 가도 다 받고 오고 중국에 가도 받고 네네네. 오고 전 세계적으로 여행을 해보면 마사지 없는 데가 없잖아요. 네네. 그거는 최근에 유행한 게 아니고요.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굉장히 꾸준하게 진행되어 왔던 거거든요. 이제 그 마사지라는 거의 그 원리는 한방적으로 바라볼 때는 기혈순환을 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몸에 경락이 흘러요. 네네. 이제 우리 허리는 허리 척추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볼록하게 근육이 양쪽으로 솟아올라 있죠. 우리가 이제 그걸 우리 한방에서는 방광경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세로로 이렇게 경락들이 다 지나가 우리 몸 전신에는 경락이 지나다니는데 그 경락의 소통이 안 되면 통증이 와요. 그걸 한의학적으로 불통적 통이라
통하지 않으면 통증이 온다. 네네네. 소통이 안 되면 통증이 온다. 그래서 불통적 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기혈 순환을 시켜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계속 시켜야겠네. 그런 면도 있고요.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네네. 그런 면도 있고요. 그렇지만 뭐 우리가 간혹 추나라 그래가지고 강제로 막 몸을 꺾고 비틀고 네네네. 하는 그런 것들은 전문가한테 받아야겠죠. 네네. 왜냐하면 그건 치료 수준이니까 잘못하면 오히려 더 손상될 수 있으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왜 우리가 따뜻하게만 해도 통증이 덜 하잖아요. 네네네. 배 아플 때 또는 허리 통증 있을 때 핫팩 같은 거 대고 따뜻하게 하면 통증이 이완되죠. 그 이유는 근육이 강직된 걸 이완시켜주기 때문에 통증이 덜해지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마사지는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요통의 원인도 다양하고 그래서 그만큼 요통의 질환도 종류가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떤 병이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이제 요통 그러면 병원에 가면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내 허리가 아팠어요. 네네네. 그러면은 내 치료할게요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허리가 왜 아픈지 한번 봅시다. MRI 찍고 그렇죠. 엑스레이를 기본적으로 찍고 네. 뭐 또 그리고 이제 다른 의심이 되면 다른 이학적 검사, 뭐 혈액 검사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되죠. 그래서 허리가 아픈 많은 질환들이 있는데 뭐 다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사실은 연관된 임신도 아까 연관된다 그랬고요. 맞아요. 여성들 자궁 내막증 뭐 이런 것도 되고 뭐 그다음에 감염 질환 우리가 이제 뭐 감기나 이런 증상에도 허리 통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질환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가장 흔한 질환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본다면 허리가 아프다라는 환자 중에 제일 많은 구는 염좌예요. 염좌. 삐었다. 네네. 그래 이제 이 염좌라는 거는 삐었다라는 건데 주로 이제 운동선수, 노동자들 뭐 꼭 그런 분만 오는 게 아니라 운동을 너무 안 해서 조그만 심지어는 어떤 분이 있냐면 신문 줍다가 허리가 삐어서 왔어요. 못 움직이고 오는 분도 계시고요. 네. 재채기 하다가 허리 맞아. 아프다. 많죠. 재채기 하다가 담 걸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담 결렸다는 게 근육이 강직, 염좌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염좌라는 거는 근육이나 인대나 이런 손상들에 의해서 긴장되면서 오는 건데 그걸 이제 의학적으로는 염증이 생겼다라고 보고요. 네. 한의학적으로는 담이라는 게 생겼다. 또는 어혈이 생겼다. 네네. 이렇게 보고 치료하는 포인트가 달라지죠. 담 걸렸다. 이거 담이 뭐예요, 선생님? 네,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요? 이쯤에서 네, 담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하고 가죠. 뭐. 이제 우리가 환자들한테 담 결렸다는 이야기 우리가 너무 많이 네네네. 하는데 담이 뭘까? 그러면 이제 담은 한의학적으로는 비생리적 체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몸에 좋은 나쁜 액체를 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담자가 붙는 게 객담, 가래를 객담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나쁜 액체를 담이라고 하는데 이 담이 돌아다니면서 몰린 거예요. 그렇죠. 어디에 붙어서 질병을 일으키는데 이 담은 한의학적으로는 이런 허리나 어깨나 팔이나 다리나 이런 데 통증을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위장에 있으면 소화장애도 일으킬 수 있고요. 우리 신기능, 뭐 심장 이런 다양한 우리의 장기들에게도 한의학적으로는 담이 원인이 되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근육 통증으로 보면 담 결렸다라고 하는 거는 현대의학에서 바라볼 때는 이 염좌 근육통하고 연관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냥 나쁜 피라고 생각했어요. 막 눈 나쁘게 그려놓고. 나쁜 피는 아니고요. 나쁜 액체. 나쁜 액체. 나쁜 피는 한의학에서 어혈이라고 네네네.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긴 뭔가 시커멓게 생긴 애들이라.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흔한 건 우리 보통 이제 디스크를 얘기 많이 하죠. 네, 맞습니다. 선생님. 디스크는 이제 너무 흔한 질환이라서 사실은 디스크가 진단명은 아니거든요. 디스크판이 돌출됐다. 그래서 추간판 네. 돌출증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냥 우리가 흔히 디스크라고 부르니까 네네네. 대부분 그냥 병원에서도 추간판을 디스크 동일한 말이에요. 네. 그래서 추간판이 탈출되는 건데 이 추간판 탈출증은 이제 타입이 있어요. 추간판이라는 거는 우리 젤리처럼 네. 척추와 척추 사이에
말랑말랑한 완충제 같은 거. 우리 운동화 이런 데 보면 젤리 들어가 있는 운동화 있잖아요. 뒤꿈치에. 네. 탄성을 주는 그런 젤리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얘가 노화, 압박에 의해서 삐져나오면서 신경을 누르게 되는 걸 디스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두툼하게 나와져 있느냐, 많이 나왔냐, 아니면은 그 안에 있는 수액이 터져 나왔느냐에 따라서 타입에 따라서 벌징, 익스트루전, 프로트루전 이런 타입으로 나누는데 네. 웬만한 나이 든 사람들은 그리고 노화된 사람들은 디스크가 MRI 상으로 거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검사상에 디스크가 나온다라고 해서 너무 놀래거나 반드시 수술해야 된다라거나 그럴 필요는 디스크 그러고 없어요. 진단을 받았을 때 그럴 필요가 없이 디스크도 똑같이 뭐 3주, 한 달, 6주 이렇게 치료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분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좋습니다. 네네. 아, 그러면 그렇게 삐져나왔던 애들이 다시 들어갈 수도 들어가기도 있다는. 있습니다. 아, 추간판에 추액이 탈출됐으면 신기하네. 스스로 이제 그게 굳으면서 들어가기도 하고요. 네네. 공간을 늘려주거나 허리 자세를 바로 잡아주면 네. 그 공간이 넓어지면서 튀어나와 있는 추간판이 조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디스크 환자들은 특징이 뭐냐면 허리가 극렬하게 아프지만 다리 쪽으로 방산통이라 그러죠. 통증이 내려가요. 어떨 때는 옆구리 쪽으로, 허벅지 쪽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통증이 전기 타듯이 찌릿찌릿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요. 아주 심한 사람은 이제 다리가 마비가 돼요. 풋드랍이라고 하는데 발목이 힘이 없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거나 디스크가 오래되면 다리가 가늘어져요. 그럴 왠지 경우에는 그건 예,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네, 지금까지 진행의 권혁성, 서유경, 제작의 김미옥, 박송이었습니다.